당신의 친절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한다.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라.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 오로지 얻기만 바랄 뿐 조금도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 언제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놓고 생각하며 모두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기를 바란다. 규범 의식도 없고 법률 개념도 없으며 도덕적 속박에도 묶이지 않는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에게 빚지기라도 한 양 타인의 도움과 베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조금도 감사하지 않는다. 세상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남을 불평등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아예 사람으로 대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타인이란 그저 자신이 상상하는 세계를 완성할 도구에 불과하다. 이들은 또한 매우 고집스러운 동시에 매우 나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의문과 거절을 견디지 못한다. 그렇기에 의문과 거절에 부딪혀서 내면의 기대가 무너지면 극단적 저항감, 심지어 공격 성향까지 보인다.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들이 요구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차라리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며 멀어지게 두는 편이 낫다. 그게 무섭다고 무턱대고 끌고 가다 보면 결국은 내가 지치고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진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 필요는 없다.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사람만 그렇게 대하면 된다. 누구에게도 스스로 상처 입히면서까지 남을 만족시킬 의무는 없다. 든든한 자아를 가지는 심리 전략. 욕심과 게으름은 인류의 고질병이다. 사람은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선함과 악함은 본성보다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본 태도에 가깝다. 누군가는 선한 삶의 태도를 끝까지 지키고 누군가는 지키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종종 자신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똑같이 착한 마음으로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당신의 착한 마음에 감지덕지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으면 외려 더 쉽게 상처받는다. 그런데 도덕의 기준이 선악이라면 선악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실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유일한 본성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이기, 즉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에 선악이 아니라 이기야말로 진정한 본성이라 할 수 있다. 행동의 동기와 목적도 모두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에게 유익을 줄지 해를 끼칠지는 모두 이기로 향하는 과정에서의 행동과 수단에 불과하다. 자신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해득실을 따진 셈법의 결과일 뿐이다. 셈법은 지성과 관련된 문제다. 심성, 다시 말해서 선악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선의는 지키되 자신의 행복을 담보로 불필요한 희생을 하지는 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사람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뉜다면 좋은 사람이 나은 점은 밤에 좀 더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것뿐, 깨어있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는 쪽은 나쁜 사람이다. 아무리 훌륭해도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또 아무리 노력한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도덕적 속박에 얽매여 자신을 희생하지 마라. 삶의 모순을 받아들이면 그 자체로 위로이다. 부디 착한 사람으로 남길. 어느 날 A씨는
한 남자 직원이 자신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가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매도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인생이란 이렇게 어이없이 상처를 받기도 한다. 사실 살다 보면 사소한 오해나 갈등, 가벼운 모욕 정도는 누구나 경험하기 마련이다. 다만 워낙 미미해서 깊이 신경 쓰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어떤 오해와 모욕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많지 않다.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진상을 찾거나. 그러나 진상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일은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데다 반드시 소득이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한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각종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 사건 기사 밑에 남을 용서해야 자신이 편해진다느니 멋모르는 시절에 저지른 잘못을 평생 갚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 식의 댓글이 종종 달린다. 나는 이런 댓글을 볼 때 분노가 치민다. 아무 고통도 겪지 않은 구경꾼들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감히 용서하라 마라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살다 보면 정보가 통제되고 물자가 부족하며 폭력이 횡행하는 무질서하고 무도덕한 상황에 홀로 맞서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당신이 경험할 모든 것, 심지어 죽음까지도 임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불가항력적이다. 게다가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도 없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민낯인지도 모른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길, 그러나 부디 당신과 나는 선량함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해받을 때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음 한 조각을 지키고 악의적인 말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악한 행동에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부드럽지만 강단 있게, 착하지만 단호하게. 성격은 좋은데 좀처럼 거절할 줄 모르는 착한 사람이 있다. 나 역시 그랬다. 착한 사람이 되면 좋은 친구가 많이 생길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나같이 착한 사람은 진짜 친구보다 이용하려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난다. 우정을 나누기보다는 괴롭힘을 당했고 기쁨보다는 고통과 슬픔을 더 자주 느꼈다. 착함은 애정결핍, 자기비하, 나약함, 외로움, 고립과 괴롭힘의 다른 말이다. 맞서 싸우지 못한 이들은 결국 우울증, 불면, 고립감에 시달린다. 인간관계에서 재앙이나 다름없는 문제를 계속 겪는 까닭은 당신이 경계 없이 착하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착한 것이지 사실은 호구 잡혔기 때문이다. 누군가 괴롭힘을 당한 끝에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네티즌은 저마다 자신이 직접 겪어보거나 보고 들은 온갖 사례를 공유한다. 대개 사례 속 가해자들은 자신의 저지른 모든 죄악을 잊고 잘 살지만 피해자는 끝없는 고통 속에 헤매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다. 나도 다 안다며 내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은 아니라며 내가 참을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쉽게 말한다.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왜 잘해준 일은 기억하지 못하니? 라는 식으로 위안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쉽게 말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은 아프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코 상처받은 사람을 어루만지지 못한다. 선량함은 나약함도 거절할 줄 모르는 것도 남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아니다. 착한 사람이 돼 자신만의 원칙과 성질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요. 나를 자꾸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 과감히 거절하라.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약자에게 강한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잘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속이 검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살다가 눈물 삼키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부드러운 동시에 힘 있는 사람, 착하면서도 원칙이 있는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